네, 안녕하세요. 올리브 성형TV 성형외과 전문의 반준섭 원장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손흥민 선수 월드컵 출전 가능성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손흥민 선수께서 얼마 전에 단 1%의 가능성만 있어도 앞만 보면 달려가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 기사 보면서 저도 좀 가슴이 좀 뭉클해지더라고요. 현재 본인의 출전 의지가 매우 높은 상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프로 운동 선수들의 안면골절 사례들을 살펴보고요. 이 관련 논문들을 리뷰해서 이에 대한 정보를 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안면골절은 성형외과 영역의 질환이죠.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안화골절, 광대뼈골절, 코뼈골절, 턱뼈골절 등. 저도 예전에 종합병원에서 근무했을 때는 정말 많은 외상 안면골절 집도한 경험이 있고요. 지금도 코뼈골절은 종종 수술해드리고 있죠. 실제 이와 관련해서 리뷰를 해보니 상당히 많은 프로운동 선수들이 일반인 골절 사례와는 달리 조기에 경기에 복귀해서 뛰고 있었고요. 큰 문제가 없었다는 논문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이들 논문에서 프로 운동 선수들이 일반인들과 달리 조기에 경기에 복귀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었는데요. 핵심은 일반인들에게 권유되는 6주에서 8주의 복귀 기간은 프로 운동 선수들에게는 너무나 긴 시간이다 라는 게 핵심이고요. 그 이후로 이 기간 동안 이제 컨디션이나 폼의 저하를 가져올 수도 있고요. 다시 회복하는데 더 많은 노력과 재활 훈련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치열한 팀 내 경쟁에서 낙오될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손실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들고 있었죠. 이런 이유로 실제 영국과 미국 등 프로스포츠가 발달한 국가에서는 이 프로 운동 선수들의 골절 외상 시에 조기에 보통 수술 후 3주 정도의 경기에 복귀시키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는 프로스포츠 산업의 특성도 한 이유일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조기 복귀한 실제 선수들의 사례를 한편 살펴보면요. 먼저 축구에서 케빈 데브라이너, 맨시티의 케빈 데브라이너 선수가 안화골절 후 18일 만에 복귀를 했고요. 존 테리 선수는 광대뼈 골절 후 불과 일주일 만에 복귀를 했습니다. 세자르 아스필리쿠에타 역시 첼시 선수인데 코와 광대뼈 골절이 있었는데 일주 만에 복귀했고요. 해리 케인 선수, 토트넘 선수죠. 역시 코뼈 골절 후에 일주 내에 복귀를 했습니다. 에딘 제코 AS 로마 선수는 광대뼈 골절 후 2주 만에 복귀를 했는데요.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의료진은 3주를 권했지만 본인이 의료진의 이런 의견을 무시하고 2주 만에 출전했다는 보도가 있기도 했었죠. 최근에는 오바메양 선수가 있었는데요. 턱뼈 골절 후에 일주일 만에 복귀를 했습니다. 오바메양 선수는 운동하다 다친 거는 아니고 집에 강도가 들어서 다쳤다는 보도도 있었는데요. 농구를 보면요. 조엘 엠비드 선수가 안화골절이 있었는데 3주 만에 조기 복귀를 했고요. 르브론 제임스가 코뼈 골절 후 1주 만에, 코비 브라이언트 선수도 코뼈 골절 후 1주 만에 복귀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코뼈 골절 같은 경우는 특별한 기능 이상이 없으면 마스크 쓰고 일주 내로 출전하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손흥민 선수의 월드컵 출전 조건 5가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골절의 부위와 종류가 중요한데요. 단순 안화골절, 경미한 광대뼈 골절일 경우에는 출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순 안화골절은 작고 직선형 이 경미한 안화골절은 수술 필요 없는 경우도 있고요. 심하지 않은 안화골절 같은 경우에는 3주 후 경기 복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보호장구 6주간 착용을 전제로 출전할 수 있었고요. 광대뼈 골절의 경우는 사실 골절의 형태나 치료법에 따라서 차이가 많았는데요. 경미한 광대뼈 골절은 마스크 착용을 전제로 빠르면 1주에서 3주에 경기 복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눈 주변 4군데의 골절이 있었다라는 이제 발표가 있어서요. 아주 경미한 골절보다는 중등도 이상일 가능성이 있다고는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현재 성형외과 전문의들은 안화골절보다는 이제 광대뼈 골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의견이 좀 많이 있죠. 두 번째, 광대뼈 골절이 중등도 이상일 경우라면 내고정, 즉 금속판 고정을 시행했다면 출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수술 후 3주 후에 경기 복귀가 가능하고요. 고정을 안 했을 경우라면 좀 더 늦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광대뼈 골절이 분쇄 골절이 아니어야지 됩니다. 이제 분쇄 골절이라는 거는 깨끗한 단순 골절이 아니고 골절 부위가 한 두세 조각 정도 나 있는 좀 부서진 골절이라고 해야겠죠. 분쇄 골절인 경우는 수술 후 6주 이상의 복귀 기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폴리의 빅터 오시멘 선수가 복귀하는데 8주가 걸렸고요. 리버풀의 넷 필립스 선수가 6주, 아틀란타의 후안 무소 선수가 7주, 레스터시티의 티모시 카스타뉴 선수는 무려 9주까지 걸렸습니다. 네 번째 조건, 복시나 시력 저하 등 눈 기상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겠죠. 그러나 손흥민 선수는 처음부터 복시가 없었다는 보도도 있어서요. 다행히 기능상에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적합하고 견고한 마스크 착용입니다. 모든 조기 복귀 시 마스크 착용은 필수고요. 기본적인 거고 아주 중요한 조건이 되겠습니다. 마스크가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상당한 충격 방지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기타 그 밖의 조건으로 빠른 회복이라든가 적절한 재활 훈련, 선수의 의지 등이 있을 수 있겠죠. 다만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요. 각 선수의 이제 상태, 골절의 상태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일률적인 적용은 불가능하다라는 건 좀 감안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자, 그렇다면 경기 조기 복귀의 위험성은 없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경기에 조기 복귀할 경우 첫 번째 위험성은 재골절 위험성입니다. 이제 다쳤던 부위를 다시 다쳐서 그 부위가 다시 골절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런 경우 사실 치료나 수술, 재활, 회복이 좀 더 어려워지고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위험성, 상처 벌어짐입니다. 이제 수술적인 방법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절개 상처가 있을 거고요. 절개 상처라는 게 보통 일주일이면 아물기는 하지만 그게 좀 튼튼해지는 것은 사실은 몇 주가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처 부위에 충격이 가게 되면 상처가 벌어질 위험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처 부위까지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마스크가 필수적이라고 하겠죠. 세 번째 위험성, 다친 부위 부상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한 경기력 저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본능적으로 위축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같은 심리적인 문제가 가장 큰 위험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빅터 오시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치유가 되었지만 아직까지 1년이 지난 지금에도 마스크 착용을 하고 계시죠. 네 번째 위험성은 리그보다 치열한 국가 경쟁인 월드컵에서는 이 세계 정상급 공격수인 손흥민 선수의 부상을 상대팀이 알기 때문에 상대 수비수들이 일부러 더 과격하게 달려들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이죠. 사실 이 부분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조기에 복귀한 사례들이라든가 조기 복귀의 5가지 요건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는데요. 손흥민 선수의 월드컵 출전은 본인의 건강과 안전도 생각해야 되고 손흥민 선수의 출전 의지라든가 대한민국 월드컵의 성과도 고려해야 되는 사실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담당 의료진, 코치진, 선수 본인이 현명한 선택을 내릴 것으로 생각하고요. 어떤 경우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절대 무리하시지는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다시 한번 손흥민 선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월드컵 선전을 기원합니다. 렛츠고 소니! 감사합니다.